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 양실입니다. 자, 오늘도 독해를 해볼 텐데요. 좀 흥미로운 글이에요. 이 글을 쓰신 분은 뭐랄까요? 사상적인 이슈? 그렇게 할까요? 좀 문예지이기도 하고 정치평론, 정치토론 이런 거를 주로 다루는 그런 잡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학식 있는 분들이 읽는 그런 분들이 읽는 잡지 편집장이에요. 이분이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글인데 도입부입니다. 시작 부분이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I recently joined the board of a small non-profit organization. I can't say for sure that my ovaries got me the gig, but I think they were at least part of my appeal. That uncertainty isn't pleasant, but it's less unpleasant than not being invited to join the board at all. The same is true for nearly every television or conference panel I'm asked to be on. Political journalism has long been male-dominated, libertarianism doubly so. For many professional women, doing gender-balanced math is a tic, a reflexive response to being in too many rooms with too few other women. 전체 어떤 식으로 글이 흘러가는지 글의 흐름을 좀 느껴보시라고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사회죠. 작은 비영리 기관, 비영리 단체 이사회에 합류했어요. 즉 이사가 된 거죠. 보드 멤버가 됐는데요. recently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recently를 우리말로 보통 최근에라고 왜 우리가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어떤 문장을 생각하셨을 때 최근에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로 말씀하시면서 recently를 쓰세요. 그러니까 recently가 우리말에 최근에로 번역되니까 한국어의 최근에는 다시 영어로 recently라고 번역된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게 틀릴 때가 있어요. 한국어에서 최근에라는 말은요, 과거를 지칭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톰을 만났다. 이런 건 과거죠.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 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우리는 이때는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 말을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얘기를 할 때도 써요. 그런데 이때는 영어로 recently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영어의 recently는 과거 얘기일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I met Tom recently.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Youth unemployment is growing recently. 이런 말은 안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걸 번역을 안 하시면 되죠. It's on the rise. 이건 현재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Youth unemployment is on the rise. 그런데 여기다 recently를 붙이시면 안 돼요.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 그냥 번역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가 만약에 이거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 같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같고요. 기피 현상 이런 거는요, 왠지 저 세태 같아요.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나 어떤 사회 분위기 이런 말 할 때는 these days를 쓰실 수도 있죠. These days. 그러니까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가 뭐 세태 이런 느낌 할 때는 these days도 써요. 그런데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 할 때는 좀 어색합니다. these days는. 자, 그러니까 세태 얘기할 때는 these days 쓰실 수도 있어요. 자, 과거죠. recently joined. 그리고요. I can't say for sure. 이거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확실치 않아요. My ovaries got me the gig. 자, 기그가 뭐죠? 요즘 뭐 신문에서 기그 경제라고 해서 자주 언급하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잠깐 설명드리면 재즈 뮤지션들이 그 연주하는 그 재즈 공연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톰 있는 그곳에서 내가 뭐 잭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 한 3일
한 2주일 연주하게 됐어. 일감이 생겼어. 그때 단기간에 일감들이 있잖아요. 연주 일감. 예, 그러면 gig라 그러죠. 예. He gave me this gig. I got a gig at Tom's place. 그래서 가볍게 하는 말인데 짧게 정규직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일하는 걸 gig라 그러는데 이 사람 이 단어를 썼어요. 이런 가벼운 단어를. 자, 내가 이 일감 그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 거 이게 my ovaries got me. 내 오바리가 즉 내 난소가 나에게 그 일자리를 가져다 줬다고는 말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생물학적인 성이죠. 내가 생물학적으로 여자라서 여기에 이 일자리를 갖게 됐다고 딱 부러지게 말은 못하겠다. 그렇게 그냥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예. My biological sex 혹은 I can say for sure that 이래도 되잖아요. I can't say for sure that they gave me the job because I'm a woman. 해도 되죠. 그런데 I can't say for sure that my ovaries got me the gig. 그러니까 약간은 글을 좀 도발적으로 쓰려는 사람이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이 글의 분위기가 좀 캐주얼한 문장, 너무 격식 차리는 문장이 아니겠구나. 예. 아니면 좀 도전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인데 이렇게 쓰는구나. 예,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But I think 그러니까 내가 꼭 여자라서 여기서 벌써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는 건 여자라서 나의 능력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여자라서 명수 맞추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자 몇 퍼센트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사람들을 쓰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그러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꼭 여자라서 그 일을 하게 됐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But I think they were at least part of my appeal. 여기서 they는 my ovaries죠. 복수죠. my appeal이라는 거는 이 사람 뽑읍시다 한 거죠. 그 결정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여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 내가 여자라서 뽑혔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That uncertainty, 그 뭐예요? 내가 여자라서 뽑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죠. Isn't pleasant,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순수하게 나의 능력으로 뽑혔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데 내가 여자라고 해서 그거 고려해서 뽑은 거 아닐까? 부분적으로는 이 가능성이죠. That possibility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불확실성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But it's less unpleasant than not being invited to join the board at all. 아예 그 일을 안 하게 된 것보다는 덜 unpleasant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단 낫죠. 아예 뽑히지 않은 것보단 나은데 그런데 뽑힌 게 순수하게 나의 어떤 실력, 객관적 능력으로 100% 뽑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 uncertainty는 불쾌합니다. The same is true for nearly every television or conference panel I'm asked to be on. I'm asked to be on 하면은 on the board 되는 거죠. 어떤 패널, 그러니까 TV 토론회 패널이라든지 혹은 어떤 컨퍼런스들 있잖아요. 그런 회의의 패널에 내가 초청받아서 가잖아요. 오늘 패널에 참가해서 토론해 주세요. I'm asked to be on. 자, 내가 어디 토론회 패널의 일부다. 혹은 위원회의 일부다 할 때 쓰는 말이 be on이에요. on, be on. His friends were on that committee. 그의 친구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으로. 이런 말 할 때 on을 쓰죠. 네. The same is true 하면 마찬가지입니다죠. The same is true. 보통은 true를 쓰면 of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여기서 of 쓰셔도 돼요. of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of를 훨씬 많이 쓰는데 for를 쓸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야. The same is true of nearly every television panel I'm asked to be on. 그러니까 거의 모든 TV 토론회나 아니면 그 일반 토론회 내가 패널로 초청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거의 모든 경우에 마찬가지 기분이 들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이게 퀴즈처럼 좀 내보고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TV에 패널로 초청받거나 어떤 다른 컨퍼런스 패널로 초청받으면 거의 언제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Political journalism has long been male dominated. Libertarianism doubly so.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사람의 활동 영역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초청받는 모든 경우에 이 느낌이 들어요. 근데 혹시 내가 여자라고 해서 뽑힌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게 정치평론 같은 거죠. 정치평론이 오랫동안 남성이 도미네이트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영역이었거든요. 도미네이트 하면 그 지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 사람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누구의 수가 많다 할 때 자주 씁니다. 도미네이트 한다는 말. 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런 거죠. 네. The list of the happiest countries in the world is dominated by Latin American countries. 이런 말을 하면 세계에서 행복도 1위, 뭐 행복도 순위를 조사해 가지고 나라를 뽑으면 dominated by, 이 나라들이 뭐 상위를 독차지하고 있어, 상위에 많이 포진해 있어, 이런 느낌이 되죠. 예. 그래서 dominated by 누구 그러면 누가 많은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폴리티컬 저널리즘은 오랫동안 남성 위주의 영역이었거든요. 남성들의 영역이었거든요. 이 말을 하는 건 자기가 그거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패널로 초청받는 곳이 뭐 토론하는 자리예요? 폴리티컬 저널리즘 토론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정치평론하는 자리. 혹은 정치 보도, 폴리티컬 저널리즘 토론하는 자리인 거죠. 리버테리아니즘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향이 리버테리아니즘인 거죠. 그래서 리버테리안은 뭡니까? 국가의 개입을,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국가가 개입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그 정치 성향을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론회 때 보수 진영의 누구, 진보 진영의 누구, 또 리버테리아니즘의 또 누구 이렇게 뽑잖아요. 이거 맞추는데 리버테리아니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나갈 때가 많은 거죠. 아니면 리버테리아니즘 몇 명 나와서 토론할 때 이 사람을 부르는데 이 영역은 거의 남자 영역이라 혹시 나 여자라고 해서 명수 맞추려고, 비율 맞추려고 불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폴리티컬 저널리즘은 오랫동안 메일 도미네이티드 했거든요. 리버테리아니즘은 더더욱 그렇고요. 자, 이런 문장 구조도 잘 봐두시고요. 구조도. 여기도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도 그렇습니다 정도의 말씀을 하시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죠. Political so has죠. 죄송합니다. Political journalism has long been male dominated, and so has libertarianism. 이것도 역시 그랬고요. 많은 이 전문직 종사 여성에게는요, doing gender balance math, 이렇게 내가 어디 갔을 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그래서 뭐 비율 맞추려고 나를 불렀나, 이런 거 남자 몇 명인가 여자 몇 명인가 이걸 세는 것이 is a tick, 틱입니다. 자, 틱은 아시잖아요. 이게 뭐 몸을 꿈찔움찔하는 거 이런 거 틱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나같이 전문 영역에 전문직 종사하는 여성들에게는 틱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건 이거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행동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심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썼다는 거에서. 이건 일종의 틱이에요. reflexive, 나도 모르게 하는 게 reflex잖아요. 조건반사. reflexive response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는 여기에 대응이죠. 자, 뭐에 대한 반응입니까? Being in too many rooms with too few other women.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갈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폴리티컬 저널리즘 쪽에 종사하고 있고 리버테리아니즘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토론회랑 어디 갈 때마다, 아니면 프로페셔널 여성이라면은 이제 뭐 CEO라든지 뭐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어느 자리 가면 나 말고 여자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 거기에 대한 반사인 거지요. 반사 반응인 것이지요. 예.
그냥 번역만 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도입부에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오var이라든지 뭐 gig라든지 tick 이런 단어를 썼을 때 어떤 특정 단어를 이 사람들이 골라서 쓸 때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글을 내가 좀 캐주얼하게 쓰겠다, 아니면 좀 높은 격식을 맞춰서 쓰겠다, 이런 걸 나타내는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단어들의 선택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글을 읽으시면 글을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